정부 입장에 좀 빙의를 해보자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는 주기영 대표의 트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알고라님 미국도 되는데 우리만 왜? 우리가 땡땡 민족이라서. 촬영 시각은 1월 16일 낮 12시 30분 경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다만 SEC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성명서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거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인정한 것 아니다 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높은 변동성 자산이다 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같은 경우에도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혹은 관련 ETF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자산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자칫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일부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보통 투자자들한테 와, 비트코인 투자해도 되는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만, 골드만삭스 임원의 경우에는 야,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닌 투기야, 차라리 라스베가스를 가 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비트코인 지위가 비트코인 ETF 출시를 통해서 레벨업이 된 건 맞고요. 이 비트코인 ETF 출시를 선두에서 주도했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3년 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뭐 그랬으니까 비트코인 ETF를 내놨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만약 당신이 미래와 정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부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죠. 베네수엘라? 뭐 기타 등등 제3세계, 아르헨티나 같은 것도 비슷한데 뭐 인플레이션율이 몇백 %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비트코인이 장기적 잠재력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 이건 바로 디지털 금이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을 만약에 정부에서, 특히 미국에서 부정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이었는데, 비트코인 ETF의 출연은 비트코인의 합법성, 안전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위가 레벨업이 됐습니다. 하는 총재도요,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 가운데선 역대로 약간 굉장히 시장에서 호감을 나타내는 분이시죠.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다. ETF 상장 뉴스를 접하면서요. 하지만 엄연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서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위험한 투자 자산으로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전 기재부 차관, 김영범 차관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해시드가 만든 리서치 회사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ETF 출연에 맞춰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중 투자 자산 반열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울러서 금 ETF처럼 커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 같은 경우에도 이 현물 ETF 승인을 두고 암호화폐 투자 진입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다 이런 줄 알았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우리도 투자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블랙락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뭐 다른 ETF는 각자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종목인 거예요. 티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증권 계좌를 통해서 나스닥에 있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학개미들 지금 미국 주식 계좌가 있고 이미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은 당연히 나스닥 거래를 하셨을 테니까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국내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은 ETF 거래 금지 전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ETF가 상장된 날 갑자기 국내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나스닥 종목이니까 당연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당연히 투자가 가능해요. 오히려 투자를 못하게 막으려고 절의 금지 전산 작업에 돌입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이건 토스 화면이거든요. 제가 토스 증권, 토스가 굉장히 뭐 해외 증권 투자가 너무 쉬워가지고 증권사가 일부러 거래를 막은 거죠. 해외 주식,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 상장 종목 거래 불가 안내. 원래는 되는 건데 안 되게 전산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거 안 된다. 신규로 상장된 거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멀쩡히 거래되던 선물 ETF까지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요.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단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당국이 뭔가 그 다른 선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KB도 선물 거래 중단시켰습니다. 단 매도는 가능하게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현물이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멀쩡히 거래되던 선물 ETF를 중단시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거래되던 현물 ETF 있었거든요. 이거 멀쩡히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낮은 자세로 최대한 몸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항의나 투자자들의 뭔가 거래 권리나 이런 거보다는 금융당국의 눈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투자자들은 잠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뭐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뭔가 그 뭐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나와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니까 일단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뭐 금융회사를 욕할 게 못 되는 게 어차피 회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자, 증권사로 다 이제 뭔가 항의를 했겠죠. 네. 뭐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선물 거래 금지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재개를 했습니다. 왜? 금융당국 쪽에서 입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금지시켰고 금융당국이 뭐라고 하는지 살짝 봤다가 다시 재개를 한 거죠. 금융당국의 입장이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라고 보면요.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되고로 정리가 됐습니다. 선물은 허용할게. 근데 현물은 안 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상장이 되면서 야 현물 안 돼라고 했죠. 근데 그 현물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럼 지금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도 비트코인인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14일 날 입장을 내놓은 거죠. 현물만 안 돼. 선물은 돼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됐냐라고 하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로서는 당연히 거래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11일 오후 5시 넘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급박하게 중지 방침을 내렸다. 증권사들로서는 호떡집에 불났는데 전산거래를 막는 데 비상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그리고 상장 거래된다. 이 뉴스가 지난해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뭐 본격적으로 약간 시장에 관심을 끈 건 블랙락이 6월인가요? ETF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8월 달에 그레이스케일과 SEC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기면서 아, 현물 ETF 출시가 진짜 다가왔구나. 정말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야, 1월 10일 날 가장 먼저 오는 최종 데드라인인 아크 21 쉐어즈의 최종 데드라인 1월 10일 날 아마도 SEC가 무더기 승인을 해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 다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어야죠. 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현물은 안 될 것 같아 라면서 입장 정리를 하고 근데 선물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법적으로 보니까 아, 이건 되는 것 같아 라면서 입장 정리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 입장 정리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11일 오후 5시 넘어서 뭔가 결정이 돼서 금투협을 통해서 증권사들한테 부랴부랴 안내가 나갔다는 거죠. 야,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뭔가 대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궁금하죠.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일단 금융당국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 상품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 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이른바 퍼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법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법에 이거 하지 마 라고 명시된 거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퍼지티브 시스템의 법체계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뭔가 빨리빨리 발전하고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할 때는 유리한 법체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뭔가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이 사회 시스템 상에서는 좀 약간 사회 발전을 막을 수도 있는 법적 시스템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거 이제 증권법보다는 뭔가 포괄주의 적용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법체계인 포지티브 시스템 하나에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현행 자본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 정부 입장에 배치가 됩니다. 기존 정부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17년 12월 13일, 이 17년 기억하시면 17년 11월인가요? 11월 말쯤에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약간 가상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막 열기가 끄는 그 현상 뭐라고 표현했나요? 약간 이거 사회 병리적 현상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코인 투자 열기가 너무 뜨거웠던 것에 대한 정부의 견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3일날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거래소에 법인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것도 요때 나온 대책 기조가, 정부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 위배, 두 번째 1-1 이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 정부 입장에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ETF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은 이 자본시장법 위배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사장을 지냈고요. 공동대표를 지냈고,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그리고 한국투신 대표를 지냈고, 아무튼 이 자본시장 쪽에 잔뼈가 굵은 분인데, 이분은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다. 그러면서 아까 자본시장법의 4조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 해석을 잘못한 거다. 4조, 자본시장법 4조를 잘못 해석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진현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쪽으로 약간 관심이 많은 변호사인데요. 아까 자본시장법 4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초자산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1번 금융투자 상품, 2번 통화, 3번 일반 상품, 4번 신용위험. 그러니까 그리고 5번에 그 밖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1번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라고 해서, 요거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5번에 보면 기초자산이 되는 비트코인이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5번입니다. 5조. 여기 5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5호.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호를 보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현수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면, 설령 비트코인이 금융투자 상품이나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거 너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여기에 가격의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의 유권 해석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정부가 이거 허용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거는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머니 무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질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면서 증시를 떠나면 증시에 타격이 갈 거고요. 게다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이 되는데 자본 조달의 창구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증시에서 돈이 빠지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 창구가 좀 줄어드는 거고 좁혀지는 거고 게다가 지금 현재 기업들 어닝 쇼크가 우려가 되고 있죠. 이렇게 어닝 쇼크까지 나오면 더군다나 주식시장에서 돈 빠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본시장법 기타 등등보다 이게 이유가 아닐까. 국내 증시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장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여기에다가 국장은 안 된다라고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 빠지는 흐름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니까 아마 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법상으로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 해석인데요. 국회가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본시장법 개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뭔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다 표잖아요. 이 표심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 않을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투자 되네 마네 하는데요. 홍콩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곧바로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ETF를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개미의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로빈후드가 바로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개인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증권사인데 여기도 비트코인 ETF 거래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일부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객들에게 투자 대상 포트폴리오를 넓혀주는 것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 ETF를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반면에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사 투자 철학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부족하고요. 이 자사 투자 철학은 뭐라면 투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자신들의 투자 철학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뱅가드도 마찬가지로 현물 나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선물 거래까지 이제 차단하는 상태에 이르렀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ETF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거는 실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사 투자 철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를 금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자사의 선택이니까. 다만 국내처럼 아예 금융당국이 다 못해라고 일률적으로 거래 금지 지시를 내리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뱅가드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염두에 두고도 결정을 내린 거니까. 네. 뭔가 실수라기보다는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국내의 일괄적인 금융당국의 결정은 좀 시대착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뱅가드 이중적이다. 아니 근데 뱅가드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상장사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의 2대 주주 아니냐. 너무 이거 이중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2대 주주가 된 건 뱅가드가 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에 따라서 어차피 그냥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총 순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2대 주주가 된 거지. 특별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미래가 밝아가지고 뱅가드가 투자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중적이다라고 뱅가드를 비판하는 지점은 포인트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BOA 메릴 린치도 비트코인 ETF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각자 기업의 판단에 따라서 거래를 차단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안타까운 건 국내에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거래를 금지시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부 입장에 좀 빙의를 해보자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는 주기영 대표의 트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기영 대표가 트윗을 2개를 올렸거든요.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량이 바이낸스의 31%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글로벌 전체로 보자면 12%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GDP 전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리고 인구나 봤을 때
과연 12%나 된다는 건 사실 참 놀랐고요. 게다가 바이낸스의 31%라고 하잖아요. 바이낸스가 글로벌 1위 거래소죠. 그런데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수의 사용자가 한국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의 한국인 거래량 플러스 한국의 거래량 합치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한국인이 차지하는 코인 거래량은 제가 보기엔 상당한 수준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코인 거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더 놀라운 사실은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의 87%가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국내에서 만약에 허용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게 자칫 국내에 그렇지 않아도 투기 성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줄까? 금융당국도 뭔가 인정을 하는구나. 코인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는구나. 라고 해서 가자를 외치면서 다시 코인 투기 열풍에 뛰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증시에서 돈 빼서 아예 코인으로 가는 그 머니 무브 현상이 걱정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래를 하고 말고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아니라 이 금융사 자체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권 해석을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 미국에 상장된 ETF가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